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오늘 사연은 동료 선생님한테 모르고 19금 웹툰 공유했다. 썰을 바탕으로 각색된 실화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 인생 완벽하게 망한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교장실에 사직서를 집어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밤사이에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야반 도주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제 직업이 뭐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요? 저는 이 좁디 좁은 지방 소도시에서 혈기왕성한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교사입니다. 교사라는 직업 참 좋죠. 방학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바닥 좁은 동네에서 선생으로 산다는 건 진짜 하루하루 숨이 턱턱 막히는 일입니다. 퇴근하고 집안 마트에서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맥주라도 한 캔 사려고 하면 어김없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립니다. 흠칫 놀라서 돌아보면 우리 반 녀석이 엄마 손을 꼭 잡고 서 있죠. 그러면 저는 황급히 장바구니에 담았던 캔맥주를 등 뒤로 휙 숨기고 그래. 지훈아 안녕? 어머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세상에서 가장 건실한 청년인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주말에 피로를 풀러가는 동네 대중목욕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오아시스 같은 자유시간은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방에 불을 다 끄고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서 스마트폰 화면만 덩그러니 켜놓는 그 고요한 시간 말입니다. 그때 제가 주로 뭘 하냐고요? 남들 다 보는 평범하고 건전한 웹툰도 보지만 가끔은, 정말 아주 가끔은 성인용 19금 야한 웹툰도 봅니다. 아니, 피가 펄펄 다 끓는 큰 성인 남자가 퇴근하고 자기 집 자기 침대에서 조용히 성인 웹툰 좀 보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출근의 압박감도 있었지만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자극적이고 흥미진진한 장면을 뚫어져라 보면서도 하루 종일 시달린 피곤함이 몰려오니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라고요. 깜빡깜빡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꾸벅꾸벅 조는 그 상태.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모서리가 제 콧대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아! 뼈 부러진 거 아니야? 소리를 내면서 코를 부여잡았는데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 엄지손가락이 화면 어딘가를 쓱 하고 미끄러지듯 눌러버린 겁니다. 뭔가 아주 찝찝하고 불길한 촉감이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콧대도 너무 아프고 눈물도 찔끔 나고 무엇보다 잠결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스크롤 하다가 다른 창으로 휙 넘어갔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쓰라린 코를 문지르며 스마트폰을 대충 바닥에 던져두고는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 진짜. 그때 제가 단 10초만이라도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제 교사 인생이 이렇게 진흙탕에 처박히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미간을 팍 치푸리며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더듬더듬 스마트폰을 찾아서 알람을 끄려고 무심히 화면을 켰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덩그러니 떠있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누구지? 하고 대화창을 연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벅벅 비비며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잠이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쫙 돋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밤새 꼬뻑꼬뻑 졸면서 보던 그 낯뜨거운 19금 웹툰 링크가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고 민망한 썸네일 이미지와 함께 누군가의 카톡방에 떡하니 전송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발 불알 친구여라. 아님 그냥 단체 광고 톡방이여라.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을 찾으며 달달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 상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박동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차라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깐깐한 교무부장님한테 보낸 거라면 무릎 꿇고 석고대죄라도 하면서 술김에 미쳤었다고 평생 종로를 하겠다고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그 링크가 전송된 주인공은 같은 학년 수학을 담당하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누구냐고요? 평소에 저랑 실없는 농담 따먹기나 하는 절친한 동기나 편한 동네 친구 사이라면 또 몰라요. 학교 복도에서 마주치면 선생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고 아주 깍듯하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며 철저하게 공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평소 성격은 또 어찌나 차분하고 이성적인지 교무실에서는 어른공주라고 불릴 정도로 빈틈 하나 없고 단아한 스타일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고상한 분한테 이 끔찍하게 끈적거리는 19금 웹툰 링크를 새벽 3시에 떡하니 보냈으니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당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컥컥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스마트폰 액정이 메시지를 꾹 눌렀습니다. 분송 취소!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제발! 제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너무나도 야속하게 나에게서만 삭제라는 세상에서 제일 무의미한 버튼만 덩그러니 떠있더라고요. 이미 새벽에 보낸 메시지라 카카오톡 전송 취소 골든타임인 오브는 한참 전에 지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게다가 더 저를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건 메시지 옆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할 숫자 1이 아주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읽었어? 이 선생님이 새벽에 이걸 기어코 읽었다고? 저는 그대로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이게 꿈일 거야. 내가 아직 잠에서 덜 깨서 악몽을 꾸는 게 분명해. 하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현실 부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미친 엄지손가락을 탓하며 스스로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고 나중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원양어선을 타면 이 지독한 수치심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타협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죠.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을 맨발로 박박 긁으며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꽥꽥 질렀습니다. 이 좁은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바른 생활 사나이인 척 하더니 속은 시커먼 변태였네 하며 손가락질 받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렇게 변기통을 부여잡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며 처절하게 오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둔 스마트폰이 징 하고 진동이 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고 온몸에 솜털이 쭉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기어가듯 거실로 나가 스마트폰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선생님이 보낸 단 한 줄의 답장이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내신 이거 뭐예요? 짧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한마디. 끝에 붙어 있는 점 2개가 마치 저를 경멸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네, 제가 어젯밤에 외로움에 사무쳐서 야한 서위 웹툰을 보다가 졸아서 그만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실직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고 어떻게든 이 구차한 상황에서 제 마지막 남은 알량한 품위와 존엄성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뇌세포를 200% 풀가동하며 미친 듯이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을 당했다고 할까? 아님 새벽에 조카가 폰을 만졌다고 할까? 아니, 새벽 3시에 조카가 깨어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해킹은 너무 스케일이 커져서 나중에 사이버 수사대라도 가자고 하면 어쩌나 싶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제가 짜낸 변명은 세상에서 가장 진부하고 찌질한 변명 바지주머니 오작동설이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바지 주머니에 대충 찔러 넣었는데요. 그게 화면이 안 꺼진 상태라 어제 스치면서 자기 혼자 이상한 불법 광고 사이트가 눌러진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불쾌하게 해드려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대한 불쌍하고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며 눈 질끈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떠있는 그 1분 1초가 저에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 변명을 그녀가 찰떡같이 믿어주기를 기도하며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입술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길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천천히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장에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답장은 크크크크크라는 엄청난 양의 자음 웃음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실수하신 거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선생님 평소에 학교에서 뵐 때마다 속으로 몰래 변태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변태라뇨. 제가 교무실에서 그동안 얼마나 젠틀하고 매너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았는데. 속으로 저를 그런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니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기분에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답장을 타닥타닥 쳐서 보냈습니다. 선생님, 진짜 오해십니다. 저 진짜 결백해요. 진짜 제 폰이 미쳐서 주머니에서 지 혼자 눌린 거라고요.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제 메시지에 그녀는 아주 여유롭게 제 멘탈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선생님, 바지 주머니에서 혼자 눌렸는데 하필이면 그런 19금 사이트 웹툰 창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뼈를 때리다 못해 아주 뼈가루를 빻아버리는 그녀의 팩트 폭격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 보기보다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내가 완전 제대로 걸렸구나 싶었죠. 저는 그냥 모든 걸 체념한 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백기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돌아온 그녀의 메시지 한 통이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일 교무실에 소문 안 내고 제 선에서 조용히 덮어드릴 테니까 대신 나중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탁이라니, 이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하려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뇨.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평소 깐깐하고 빈틈없는 김 선생님의 성격을 떠올려 보면 이건 절대 가벼운 부탁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주말에 있는 지루한 교직원 연수 대신 참석해달라고 하려나? 아니면 귀찮은 생활기록부 입력을 통째로 넘기려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자기만 말썽꾸러기 학생들 상담을 나한테 다 떠넘기려는 속셈인가? 온갖 끔찍하고 피곤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까짓거 밥 한 끼 비싼 걸로 사라고 하면 쿨하게 한우라도 쓰면 그만이지만 일적으로 얽히는 거면 진짜 두고두고 피곤해질 텐데 말입니다. 이 여자한테 내 약점이 단단히 잡혔구나 싶어서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선생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비장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차라리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고 어떤 요구든 빨리 듣고 이 찝찝한 상황을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진 그녀의 질문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훅 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명절 연휴에 고향 언제 올라가세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어요? 뜬금없는 영화 제목의 등장에 저는 잠시 뇌정지가 왔습니다. 갑자기 연휴는 왜 묻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또 뭐지? 이 여자가 지금 나랑 스무고개라도 하자는 건가 싶었죠. 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저 이번 연휴에는 차표를 못 구해서 고향 안 올라가고 그냥 동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카톡창에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떴다가 사라지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이윽고 그녀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짜요? 안 보셨으면 저랑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제가 그 시리즈 엄청 좋아하는데 명절이라 다들 고향 올라가고
저도 이번엔 집에 안 가서 영화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요. 혼자 보려니까 좀 청성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래요?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 7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웅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영화를 같이 보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건가요? 새벽에 19금 성인 웹툰 링크를 잘못 보낸 미친 변태남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몰래카메라인가요? 아니면 함정수사인가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제 심장은 아까 화장실에서 수치심에 떨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스릴러 영화에서 로맨스 코미디로 장르가 급발진하는 수준 아닙니까? 새벽에 야한 웹툰 링크를 보낸 직장 동료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하는 이 기상천외한 전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화관에 나를 끌어내서 팝콘 싸대기라도 날리면서 응징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이 여자 평소에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김치국 마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볼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평소에 변태라고 생각했던 남자랑 굳이 단둘이 어두컴컴한 영화관에 가고 싶겠어요? 이건 100% 아니 90% 정도는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그린라이트가 아닐까요? 그렇게 긍정회로를 마구 돌리다 보니 갑자기 김 선생님의 단아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겁니다. 평소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얼음공주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다니. 묘한 정복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설레는 마음도 잠시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말입니다. 그게 시리즈물이라면서요. 저는 마블 영화라고는 어벤져스, 아이언맨, 핑거스냅 하던 것밖에 모르는 마블 알못인데 전편 내용도 하나도 모르면서 같이 보러 갔다가 옆에서 코라도 골며 졸면 어떡합니까? 야한 웹툰 보다가 존 것도 모자라서 첫 데이트에서 영화 보다가 또 조는 찌질이로 낙인 찍힐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가 동네 마트만 가도 학부모와 마주치는 좁디 좁은 지방 소도시라는 겁니다. 연휴에 할 일 없는 우리 학교 비글 같은 중학생 녀석들이 분명 동네 유일한 영화관으로 우르르 몰려 나올 게 뻔한데 거기서 김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팝콘을 먹는 모습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학교 게시판에는 1학년 3반 담임이랑 1학년 일반 수학쌤이랑 둘이 사귄대요. 뽀뽀했대요. 하는 유치찬란한 소문이 쫙 퍼질 테고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저는 이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동이 든 성배를 마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며 카톡창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미치도록 불안한 현실 사이에서 한참을 갈팡질팡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소심하고 찌질한 방어막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죠. 선생님, 저도 영화 보는 건 정말 좋고 감사한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 좁은 동네에 영화관이라곤 시내에 있는 거 딱 하나뿐인데. 연휴에 거기 가면 우리 학교 학생들 무조건 마주치지 않을까요? 애들 눈에 띄면 학교에 이상한 소문 쫙 퍼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속으로는 제발 변장하고서라도 가자. 아니면 차 타고 옆 도시로 넘어가서 보자. 라고 말해주길 미친 듯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메시지를 읽은 김 선생님은 이번에는 꽤 오랫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몸을 사렸나? 그냥 코를 외칠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밀려와 제 입술을 쥐어뜯고 있을 때 마침내 지응하고 짧은 진동과 함께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제 눈을 찌를 듯이 들어온 그녀의 메시지는 단 2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을 완전히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겁 많으시네요. 학생들 마주치면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하면 되죠. 정 찔리시면 그냥 저랑 사귄다고 하시든가요. 내일 오후 3시까지 영화관 앞으로 나오세요. 늦으면 진짜 변태로 학교에 소문낼 겁니다. 와, 여러분. 저 진짜 이 메시지 읽자마자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사귄다고 하시든가요? 라니요. 평소에 그 차갑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어른공주 김 선생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박력 터지는 멘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어젯밤 19금 웹툰으로 시작된 이 대환장 파티가 하루 만에 이렇게 심장 터지는 로맨 스리러로 끝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 당장 내일 오후 3시에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거 평소에 저한테 호감 있었던 거 100% 맞죠? 제가 혼자 김칫국 원샷 하는 거 아니죠? 저 내일 영화관 나갈 때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합니까? 평소처럼 추리닝 입고 나가면 진짜 변태 취급받고 차일 것 같은데. 정장 입고 가기엔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디언즈 머시기 영화 전편 유튜브 요약본이라도 밤새워서 보고 가는 게 낫겠죠? 제 교사 인생, 아니 제 솔로 인생의 명운이 걸린 내일 첫 데이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제발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빌려주세요. 저 내일 진짜 잘하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